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평구민 모두가 생활문화를 즐기는 그날까지 됐습니다. 네, 됐어요. 저희만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이렇게 좋진 않네요. 네, 준비할 때까지 아주 희망에 찼었는데, 네, 준비했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은평구민 모두가 생활문화를 즐기는 그날까지 은평 생활문화 반상회 평생상회는 계속됩니다. 저는 오늘 평생상회 5번째 테이블이죠. 네, 사회를 맡은 타레유니버스 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문화재단 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영쌤, 저희가 드디어 그 무더웠던 7월 여름부터 시작해서 추석을 거쳐 여기까지 왔네요. 드디어. 네, 시간이 어느새 10월 1일이 되었네요. 네, 어떻게 진행하지?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맞아요.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걱정을, 제가 굉장히 조금 오만방자한 태도로 지금 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을 안고 이제 저희 생활문화 반상회를 진행하자고 모인 분들끼리 처음으로 이제 물프레랑 네. 카페에서 첫 번째 모임을 진행을 하고, 추석 전까지 4번의 생활문화 반상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7월부터 평생상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은평구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팀들을 만나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그 전에 4번 정도 가졌습니다. 8월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생활문화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생활문화의 내일 첫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는 생활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생활문화의 내일 두 번째 시간에서는 생활문화 하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이라는 주제로 생활문화 공간을 운영하시거나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직전 회차에서는 생활문화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생활문화를 지속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회차죠. 평생상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상회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포럼 같은 느낌의 자리에 오게 되면서 시선 처리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반상회 원래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태도를 막 신경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할게요. 네,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뭐랄까 좀 있어 보이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은평의 생활문화 시대와 함께 가다라는 주제로 조금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이 주제? 마지막이니까 거창해도 괜찮습니다. 네, 은평의 생활문화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처럼 정말 독특한 자신만의 이런 색깔을 구축해 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1회부터 지난 회차까지 5회차를 진행을 하면서 만나봤었던 지금 현재 시대가 바라는 문화인 생활문화를 지금 직접 만들어 오고 계시는 은평구의 주최자분들을 한 번 더 이 자리에 모시고 은평 생활문화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반상회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함께 출연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은평 상상 컨퍼런스 사회자로 이미 유명하신 우리 고유경이 성경희 대표님 먼저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은평에서. 예, 저는 은평 마을예술 창작소 별별곡간 대표로 있는 선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꼬마달 손정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물프레 북카페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가을 유혜경입니다. 네, 저는 화가이고 또 은평 수채화 커뮤니티 물색 그리다의 대표 강사로 있는 서혜란입니다.
네, 저는 논이논다를 운영하고 있는 윤지연입니다. 네. 다 뭐 지난 반상회 때 한 번씩 다들 이제 뵌 분이고 성경희 대표님은 이제 사회자로도 같이 해주시고 지금 패널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데 우선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논의논다 윤지연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논의논다 얘기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아쉬웠다. 그때 사회자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때 사회자 3명이었어요. 네, 저만 말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지연 대표님부터 논의논다가 하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요? 네네. 아이고. 카메라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논의논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논의논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논의논다는 이제 어른들이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였고요.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축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축제에 들어가는 놀이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놀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요. 예를 들면 뭐 보드게임, 저희한테 이제 익숙한 뭐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뭐 온라인 게임들, 뭐 젠가나 테트리스 이런 것들을 좀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축제 같은 데에서 이제 시민들이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뭐 추리나 추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이제 혼자 놀다 가게라는 이제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논다는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느꼈던 게 우리 다들 대학교 입학하고 막 그러면 대학교 축제하면 다 연예인 불러서 놀잖아요. 진짜 성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없구나. 막상 대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성인이 되었는데도 고유의 그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대중문화만 여전히 즐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논의논다의 그 역할이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좀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일반 반응을 좀 사람들이 해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성인들의 놀이 문화로 대변되는 것이 뭐 음주 문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인 몇 명이 모이면은 뭐 술 마시고 클럽 가고 그런 문화로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논의논다가 꿈꾸는 그런 성인 놀이 문화가 좀 계속 이렇게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들은 술을 많이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실컷 마시고 실컷 술 마시면서 놀고 자신의 주량도 알면서 자신의 주사도 알고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놀이 문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막 이랬을 때. 그래서 좀 그런 것 저도 그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근데 아직도 이제 풀고 있는 숙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다양성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논의논다를 처음 이제 제가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지점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또 부탁드릴게요. 서유란 선생님. 네, 저희는 은평에서 수채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 물색 그리다라는 말이 물과 색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채화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쓴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저희들끼리는 은평에 살면서 물새 끓이다를 모르면은 간첩일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같이 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활발한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은평의 4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 한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이것저것 작은 곳에서 전시와 또 전시와 관련된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을 은평구를 저희는 예술구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팀은 예술구로 누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참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그 물새 끓이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부르시는 특별한 애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주세요. 저에 대한 애칭이요? 네. 저는 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의 그런 게 아니고요. 옹달샘, 이렇게 샘솟다 할 때 샘입니다. 그래서 옹달샘은 마르지 않거든요. 가뭄이 와도. 예술이라는 거, 예술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이 가물면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해져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예술가는 혹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샘솟을 수 있는 에너지와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회에 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예술이고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샘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지혁쌤. 네네. 이렇게 칭찬을 또 듣네요. 네네. 그 마르지 않는 샘, 코시국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다들 말라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든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네, 저기 유혜경 선생님도 있어요. 애칭이 있어요. 네. 그거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티저를 이렇게 또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물프레 북카페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가을입니다. 저희 물프레라는 이름은 저희 물프레 북카페는 이제 진간동에 있는 은평 뉴타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물프레 진간동의 옛 지명인 물프레골에서 유래를 했고요. 이제 물프레 나무를 가지에 담그면 푸르게 변해요. 그래서 마을 문화를 모두 함께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물프레 북카페라는 이름이 지었고요. 물프레 시작은 이제 숲에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같이 이제 숲동이 놀이터라는 생태 육아 모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공정무역 커피와 그다음에 이제 같이 생활 문화를 같이 즐기면서 이쪽 공간에는 커뮤니티 공간인 카페, 그다음에 한쪽 공간에는 작은 도서관인 서재, 그리고 작업 공간으로 공유 작업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 물프레 극장이라고 인디 그라운드와 같이 독립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주민들과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코로나 시국에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카페에 이제 책을 읽으러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즐기러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프레 만화방이라는 한쪽 공간도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살림살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생활에서 이제 일상적인 물건들을 지구에 지구에 위해가 되지 않는 거로 바꾸자는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따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공개하셔가지고. 네. 왜 가을님이세요? 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와 함께 하면서 가을을 또 좋아하고 또 풍성하고 먹을 것들이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자 이렇게 가을이라고 지었습니다. 추석이 더 좋지 않나요? 네. 네, 그런 의미라면.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물프레랑은 워낙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시작하셨던 활동들이 너무 오래되셨고 해오셨던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짧은 자리에서 짧은 그 말들로만 그 설명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업로드가 되는 물프레랑 편도 계속 반상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유일한 청일점입니다. 지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꿈아달 손정빈이고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꿈아달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던 청소년들이 처음 문화예술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성인이 돼서 이제 저희가 뭘 하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개개인이 각자 사는 것보단 같이 협력해서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교육이랑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은평구뿐만 아니라 강진이나 저기 제주도나 이렇게 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이랑 그리고 그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자립지원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행사 공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은평구에서 봤을 때는 뿌듯한 거 아닙니까? 그쵸. 문화예술 교육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 그 모임에서 시작해서 또 스스로 생활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생활 운영도 하시고 계시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주체로 이제 입장이 바뀌신 거니까 이제 그거를 지켜봐왔던 분들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장이 변하신 것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는 저희가 각자 좀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 문제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는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고, 저희가 그렇게 극복해오면서 문화예술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저희같이 힘든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저희가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진짜 문화예술이 되게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거기 지방에 가서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아이들 문화예술적인 역량이 늘어있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조금 더 밝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은평 생활문화가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이제 다니는, 어떻게 보면 은평 생활문화가 나아가야 할 롤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꿈아달이 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국으로 다니셨군요. 네네, 저희 은평구 지역보다는 좀 지방에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하는 게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일 아닐까 생각을 해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문화예술 행사나 공연이나 교육 같은 걸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지금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빈님은 지금 투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투잡을 하면서까지 내가 문화예술을 놓지 않는 이유 궁금하거든요. 일단 문화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공연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교육을 계속 해오면서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계속 저희 활동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본인이 겪었던 경험에서 이제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으니 이걸 좀 사회에서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은평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예술 교육과도 생활문화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물리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또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물풀의 북카페 가을님께서는 이제 이 1회차에 우리가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 10년간의 어떤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생태보전 시민 모임에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제 그 생태육가 공동육아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아이와 숲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SH 그 공사에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같이 그러면 아이와 함께 안전하고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물풀의 북카페를 이제 2012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마을 주민들과 같이 뭔가 이제 더 즐겁게 그다음에 좀 더 유익한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기업이라고 이제 주민들과 출자를 해서 마을 기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풀의 랑으로 상호를 변경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단체든 아니면 은평구와 함께 같이 하자는 의미로 물풀의 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가을님이 이 물풀의 랑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같이 다니면서 어디든 항상 이렇게 뭐 쫓겨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보고 왔는데, 물풀의 북카페에서는 이제 좀 따뜻하게 많이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커뮤니티로, 다뜨자라는 손뜨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아이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나도 즐겁다는 거를 이 이런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공간과 사람과 이런 생활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풀의 북카페 정말 공간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소문날 잔치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생활문화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그 커다란 이제 사업명이 소문날 잔치인데, 소문날 잔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물풀의 카페 제가 특파원으로 가서 취재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희 대표님, 기 모으고 계시죠 지금? 네, 조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깨워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성경희 대표님의 발제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시도록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혜란 선생님께 서혜란 선생님은 유학파세요? 네, 유학하시고 저번에 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던 게, 이런 활동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시고 굳이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거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나눴었는데, 사실 왜 하세요? 네. Just fun, be happy. 유학파라 그러셔서 저희 딸이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영어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산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심각한 것도 싫고 또 너무 가벼운 것도 싫지만 어쨌든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그림 그리는 일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혼자 하면 금방 지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럿이 같이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서, 제가 일만큼 행복했다라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10이 되고 100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동네에는 열린사회 은평 시민회라는 그 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에 있는 한 친구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림만 그리면 된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림이라는 거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그림에 근접한 그림 감상이나 미술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욕구가 쌓여 있었어요. 나도 좀 그려보면 안 될까? 진짜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마당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던 게 같이 그리고 싶었고, 여기는 같이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했었던 그게 딱 맞물려서 은평시민회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3년도인데 그때 그렸던 분들과 함께 아직까지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just fun 하면은 되게 안 입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또 바꿔서 have fun 이렇게 좀 바꿨거든요. 이 정서에 맞춰서.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마 각자에게 다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뜨개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꽃밭에 물 주는 거, 요만한 화분에 물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생활. 근데 저희 팀은 그게 그림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하는 게 훨씬 즐겁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저희 팀의 그 시간과 또 공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되는 그런 여러 팀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그것이 또 제 삶에도 큰 기쁨이 돼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샘을 잘 지으셨네요. 네, 저 갑자기 이런 상상을 하게 됐는데 또 은평 상상이니까 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지역에. 그 위에 물풀의 나무가 팍 피어납니다. 그 아래서 누군가는 드럼을 치고 있고요. 누군가 노래를 하고 있고, 길을 가던 여행자는 그 나무 아래 와서 쉬고 있고, 우리 다 언제까지 여행을 다니고 언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그런 나무와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 그림 안에 또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지금 진행이 너무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괜히 써가지고 대본에 없는 내용이 훨씬 지금 난데 네, 그 그림에 한 분이 더 들어오시죠? 윤지현 대표님, 이 일을 어떻게... 되게 훅 들어오고 네, 그렇죠. 제가 왜 했냐는 거죠. 저는 아까 이제 대학생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때 술을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안 그렇게 생겼다고 많이 들으셨는데 술자리에 끝까지 참여하는 편이고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대학교 생활 내내 보내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 제가 술을 마시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마땅히 또 만나면 또 술 마시고 뭐 영화 정도 보고 이런 것밖에 없었고요. 이게 그래도 대학교 때는 술을 마시면 뭐 안 되면 수업도 안 들어가도 되고 하지만 회사는 안 그러잖아요. 그게 생활이 이어지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술 말고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또 마땅히 이렇게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때 2012년도, 11년도였으니까 많이 없었고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공연기획사를 다녔는데 그때 다녔던 회사에서 보면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 다 이제 관람하는 그런 뮤지컬 뭐 이런 공연들이었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밀가루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종이를 찢어서 놀기도 하고 그런 체험 공연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운영을 했어요. 물론 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왜 성인들은 또 그런 게 없을까라는 게 좀 같이 이렇게 겹치면서 없으면 내가 만들어 볼까? 약간 좀 겁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림 안에 들어온 거 맞죠, 지금? 네네. 보따리를 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 보따리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술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저희 지금 단체 소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고, 왜 그 일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쭤봤는데, 그러면 생활문화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지난 회차 때, 조금 새로운 은평만의 어떤 생활문화의 특성이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왔잖아요. 그런 말씀을 조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길을 모으고 계셨던, 네, 고유경이, 성경희 대표님이 그 내용을 총정리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울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평생상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5번 만났어요. 오늘이 6번째 모임이고, 찾아갔던 공간은 5공간. 물풀의 카페, 별별 곳간, 반짝반짝 사진방, 토정골 사랑방, 즐거운 반딧불이, 이렇게 5공간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6단체를 만났습니다. 지금 계신 논이논다, 그리고 히든북, 비건 생활연구소, AUD 사회적 협동조합, 나무가 모인숲, 꼬마달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6단체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6단체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나왔던 생활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어떤 게 고민입니까?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저는 정리하러 나왔고요.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저의 단어들이 아니고 이 6단체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또 줌에서 함께 하셨던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입니다. 네, 그래 정리는 이제 그래도 정리자의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저의 이야기보다는 저의 생각으로 좀 편집이 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크게 일단 3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공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생활문화에 관한 이야기, 3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들, 대척점들, 그걸 얘기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뭐 공간이라면 운영자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예술가이신 분도 있고, 매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활동가 또는 기획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그냥 통칭해서 글쎄 뭐라고 할까요? 그냥 활동가라고 할까요? 예,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가? 고민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그걸 보면 이제 개인적 욕구예요, 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서 잘 살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보니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주변과 그 좋은 가치를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배우고 만나는 욕구가 있어. 그거를 어떻게 풀지? 그리고 또 이런 앞에서의 나의 욕구와 생계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부분들. 그런 고민의 시작으로 이제 다 시작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는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돌리자. 그런 방법. 그리고 또 뭐 지금 논의논다 얘기하신 것처럼 놀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그 놀이터라는 게 그러니까 꼭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매개해주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만나다 보니까 재밌어서 또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또 꼭 뭐 재미있고 이런 것도 좋은데 안심할 수 있는 관계.
내가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될까? 내가 이곳에 또 와도 될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심할 수 있는 관계를 내가 매개하고 싶다는 방법으로 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 비영리 공간이든 영리이든 이제 공간을 운영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놀이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분도 계셨고 교육으로 자립을 돕는 지금 꿈아달처럼 교육으로 자립을 돕자 하는 방법으로 또 지역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나는 예술로 만나겠다. 지금 에란쌤처럼 샘쌤처럼 그림으로 만나는 작업.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지역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합창을 하면 제가 이제 합창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릴 때 합창을 했던 경험을 너무 좋았는데 진짜 마을 사람들이랑 진짜 합창을 해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욕구가 있었는데 에란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판을 깔아주고 이럴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판 깔아놨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판을 벌리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로 만나는 거 그리고 또는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만나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정리를 이제 왜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이제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었냐면 선한 순환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까지 겪은 어떤 문화 예술도 좋고, 그러니까 문화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든 예술적으로든 본인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되게 받았던 영향력들 안에서, 야, 이거를 나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기 몸 안에서 또 차고 넘치면서 흘리는 거죠, 지역에. 그래서, 이거 같이 하고 싶다. 내 이 차고 넘치는 것들을 같이 누리고 나누고 근데 또 나누다 보니까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차고 넘쳐야 돼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 사람하고 해보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들 진짜 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 진짜 잘해주시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되돌리려는 선한 순환자들이고 또 이거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리고 모여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건 진짜 굉장히 높은 시민정신이에요 사실. 그냥 나 혼자만 좋고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내가 잘나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두가 도와주고 이 세상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기획자들, 운영자들, 활동가들이 진짜 되게 그러니까 그냥 멋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여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잘 써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잘 대우해드리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여튼 만나면서 평생상의 5회 만나면서. 자, 그러면 이제 활동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사람 중에서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별별곡관을 8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혼자 운영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8년이 된 공간이 있는데 발걸음을 돌린 사람이 가는 발걸음을 돌리는데 5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별별 곡간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뭐 이런 공간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그 곳에 들어와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먹고 가기까지는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 짜여져 있잖아.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 벌고 먹고 자고 정말 경주마 이렇게 가려진 것처럼 그냥 내 길만을 쭉 가는 이 사회의 사람들한테는 별별 곳간에서는 재밌는 걸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저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해볼까 하고 하는데 진짜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들은 진짜 그 단단한 삶의 벽에서 아주 조금씩 균열을 내고 그 균열을 내는 역할을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매개자들, 활동가들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간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내고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씩 스며 들어가서 바뀌게 되는 그런 주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물꼬를 트는 영향을 주는 작업이 생활문화 작업이고 공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받는 요구들은 사실 그래요. 이제 매년 프로그램을 이제 내요. 뭐 지원 사업이든 뭐든 그러면 야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이랑 똑같잖아. 좀 바꿔야 되지 않아? 이런 요구. 자꾸 새로운 거 하라 그래요. 그리고 왜 맨날 그 사람들하고만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만 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지역에 되돌리려고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그 지난한 과정을 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을 요구하는지 정말 한 사람만 나타나도 저는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공간 이야기도 사실 사람 이야기랑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진짜 그거는 공간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공간을 주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만 주면 주민들은 감지덕지 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알아서 굴러가겠지라고 생각해요. 장소만 있으면 굴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했던 사람이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까 사람 이야기할 때 정리했던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아주 공간이 정말 미묘하게 바뀌어요.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더 그렇겠죠. 뭐 큰 공간, 그리고 관에서 하는 공간, 뭐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 이런 공간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그 둘 다 헷갈려 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도 뭐 프로그램을 하고 별별 곳간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리고 문화센터가 아니라면 여기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공간들, 또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들은 그 사람의 결에 따라서 공간의 결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 그 경험들을 풀어놓는 공간이 바로 지금 이 생활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공간은 알아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평생상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정리하게 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볼 때 한 가지는 공간의 일반성이나 보편성이라는 건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은 공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뭐 문화예술회관이나 주민센터랑 그게 바로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일반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했던 규정이나 여기에서 통했던 어떤 그 방식들로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공간의 역할을 하나 정리해냈어요. 뭐냐면 이 공간은 문화 돌봄, 문화 복지를 하는 장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코로나 때 되게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냥 있었던 떡볶이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예,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자주 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떡볶이집이 그냥 있었는데 하면서 주는 서운함, 받는 서운함 있잖아요. 문화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마달도 얘기하셨었고 물풀에도 얘기하셨었고 해서 즐거운 반딧불이도 얘기하신 게 거기를 이용했던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한동안은 찾아오지 않죠. 청년 시기에 잘 이제 자기 일에 바쁘고 하다가 다시 청소년 시기에 그러다가 청년 시대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 공간들을 추억하고 그럴 때 굉장히 기뻤다. 그리고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들 저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추억, 또 사람을 만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진짜 안전한 공간이야. 내가 그냥 왔을 때 그냥 왔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냥 툭 걸쳐서 널브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도 긴장되지 않는 그런 좀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또 내 삶을 아주 작지만 누려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를 풀어주는 곳.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진짜 공간은 문화 복지 차원이나 문화 돌봄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요. 이제 많이 모르세요. 특히 일반 주민들은, 특히 인근 주민들은, 쟤네도 뭐 받고, 있는 게 콩고물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 그냥 생짜로, 이런 거를 왜 하겠어?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영리 공간도 사실은 물풀에도 그렇고 즐거운 반딧불이도 그렇고 보면 인건비가 정말 좀 나오면 다행인 공간인 것 같아요. 영리 공간도 굉장히 어렵고 비영리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지원 사업으로 주어지는데 토장골 사랑방 같은 경우 그리고 별별곡강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주어지는데 인건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별별곡강은 약간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인건비 따로 없이 그냥 사업비만 주어지고 자 주민들을 위해서 너희 한번 봉사해봐. 이 공간을 통해서 뭔가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이제 공간의 전제 이런 생활문화 공간이 내 전제 또는 원칙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상상력, 능동성 이 세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예요. 이제 나 혼자 그냥 놀러 가는 공간 아니고요. 뭔가 같이 해보려고 공간에 가는 거죠. 그냥 혼자만 있으려고 그러면 카페 가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냥 있는 것을 주어주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랑 능동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문화센터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을 쭉 늘어주고 그냥 거기서 내가 돈을 내고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문화적 욕구만을 채우고 그냥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같이 뭘 해야 하고 그 사람을 같이 알아야 더 즐겁고 그리고 내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고 상상력이 있어야만 그 공간에서 즐거워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해야 또 더 즐거움이 배가 된다. 이런 면에서 생활문화 공간이 잘 돌아가려면 이 세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전제되어야만 생활문화 공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이 보통 보면 영리 공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예요. 편안하다. 그리고 되게 느슨하다. 그리고 섞이는 곳이다. 섞이는 게 싫다고 하면은 이제 이 공간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지만 또 하나 그런 공간에서 뭘 하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시민 의식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경계를 연습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별곡간의 예를 들면 거기에서
다 문이 열려 있고 유리 폴딩 도어로 닫혀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두 팀이 대관을 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운영자가 나가서 거기서 실무자가 나가서 조용해 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프로그램 하고 있는 어른들이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니까 지금 한 1시간 정도만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서로 섞이기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면은 야, 너희 조용히 하지. 뭐 이렇게 지르지 않고 그게 경계를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니까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것도 경계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경계를 연습하는 시민 의식 성장의 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간은. 네, 세 번째로 이제 생활문화에 관해서 정리된 걸 말씀드리면 여기 키워드는 한 6가지 정도로 해왔는데 이제 공동체성, 1번은 공동체성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활문화 공간은 그리고 생활문화라는 것은 관계 맺음이 중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생활문화라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자기 문화적 욕구를 푸는 거예요, 문화센터 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 맺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개인 욕구를 함께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동체성이라는 단어로 묶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성이라는 단어인데 일단 작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지 생활문화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하다 보니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지역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는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고는 문장도 얘기하셨었는데 그것도 한 지역성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있는 자원, 가까이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그리고 또 그거를 지역에 확대한다. 아까 풀어놓는다고 말씀드렸던 그게 다 지역성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생활 전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문화잖아요. 그래서 생활 전반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생활로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생활 전반이라는 단어로 묶어봤고 내 필요를 내 손으로 직접 한다는 어떤 능동성, 그것도 생활 전반으로 풀어봤습니다.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내 동네의 일이라는 인식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 뭐 육아 같은 거 또는 아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어려울 때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보자고 했던 거, 어차피 해야 될 일을 같이 해보자 하는 거, 그건 공동체성이기도 하고 지역성이기도 하고 또 생활 전반에 펼쳐져 있다는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점, 이것도 생활문화의 특징입니다. 네. 어떤 정상성이라고 묶여있는 그 틀을 깨는 것, 그리고 자꾸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삶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하고요.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생활문화라고 한다고 정의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자아실현, 되게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이런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모두가 주인이 돼서 지역 전체를 밝혀주는 것이 생활문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 사람에 관해서, 공간에 관해서, 생활문화에 관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봤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한 5-6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고민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걸 그냥 저는 풀어놓을 테니까 그럼 이제 패널분들이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공간에다가 아까 아무리 지원을 해봐야 인건비도 없이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간이나 어떤 사업을 지원하지 말고 사람에게 지원하면 어떨까? 예술가에게 지원하면 어떨까? 매개자에게 지원하면 어떨까? 어느 정도 그런 지원 사업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사람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심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해서 지역성과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그런 예술가들이
지원하면 그 사람들 그거 먹고 어디 안 가요. 예. 이 돈으로 내가 진짜 뭘 해볼 수 있을까? 저는 진짜 10이면 10사람 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지치면 생활문화도 사라져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지친다는 거는 힘들어서 지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생계는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원 사업을 내는 단체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낼 때요. 정부든 그게 지자체가 됐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 창의력으로 다 안 나오니까 지원 사업 내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좀 한번 고민해서 멋지게 풀어봐 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아까 얘기했던 활동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 활동가들한테 믿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 그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약간 이것도 비슷한데 이제 약간 두 축이 있었어요. 얘기 들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생활 문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헌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자부심만으로 난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많았고 또 이제 그 반대 약간 대척점에는 근데 이 봉사가 몸에 배신 분들은 다른 타인에게도 자기가 하는 수준의 봉사를 기대하더라 하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생활 문화가 가능하려면 그 예술가 그러니까 또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역 안에서 활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지역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보통 보면 지역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고향에서는 자기 이거를 커리어를 알아주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지만 생활 문화라는 이 생활이 붙음으로써 뭔가 전문 영역이 아니고 되게 밑으로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민들도 받고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받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풀어낼 거야 하는 그런 좋은 의미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앞에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분들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그 함께 한다는 의미를 아래로 그냥 낮춰진 곳으로 보고 자꾸 예술가들한테 봉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런 좀 내가 보기엔 그냥 노는 일 같은데 그런 거 지역에서 함께 좀 무료로 해주면 안 돼? 이런 재능 봉사, 재능 기부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얘기하는데 자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좀 우리가 이 문화예술로 돌보려는 그런 귀중한 일들을 천시하는 풍토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보는 지원 사업은 우리가 보이콧해야 된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지원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지금 소문날 잔치 사업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하고 이걸 시범 사업 안에서 실험 삼아서 저희도 계속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그걸 받아서 같이 행정에서 잘해 보시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런 고민들 있으셨어요. 수행자 내에서도 이런 기획자 내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참여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좀 힘들다. 어디나 그거는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거의 대척점이라면 그냥 역할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후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접 수행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고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네. 예.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고민들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 발언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일단 첫 번째, 얘기하면서 공간의 연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연결하는 사업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는 그때 말씀드릴 거고, 공간의 연결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뿐만이 아니라 활동가가 연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은 외롭지 않아야 돼, 일단. 우리도 외롭지 않고 혼자 떨어진 섬이 아니고 같이 하면서 우리도 재미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사업을 우리도 하려면 우리도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재밌으려면 네트워킹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들을 되게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제 그림책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들쥐가 주인공이에요. 그 그림,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은 프레드릭 그림책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들쥐가, 이제 다 들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한 들쥐가 바위 위에서 계속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다 일하고 있어요. 다 일하고 있는데, 개미와 배짱이처럼, 얘는 배짱이처럼 바위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거기 주민 들쥐들이, 일하고 있던 들쥐들이 물으면, 나는 햇살을 모으고 있어. 색깔을 모으고 있어. 나는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겨울이 되면 다 온통 잿빛이 되잖아. 그때를 위해서 나는 색깔을 모으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문화예술 이 전문가들, 뭐 매개하는 사람이든 활동하는 사람이든 예술가든 간에 저는 이 프레드릭 들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까 굉장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돈도 안 되는 일에 자기 생업 다 포기하면서까지, 왜냐하면 재미있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샘쌤이 이제 예, 그런 분일 것 같은데, 자기 돈 되는 일까지 포기하면서 하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노는 일 같아 보이는 일은 여러분과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진짜 온갖 되도 않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여서 창의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이 앉아있는 바위가 은평 곳곳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작은 바위들이 많아서 그 바위 위에서 온갖 장르의 이 프레드릭들이 앉아가지고 햇살을 모으고 색깔을 모으고, 그럴 때 열심히 일하는 그 들쥐들이 이분들을 쟤네는 진짜 일 안 하고 노는 거야 뭐야가 아니라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바위만 잘 놔두면은 또는 바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큰 하나 좋은 공간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의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다고 하니 새삼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경인 대표님께 이 발제 안 맡겼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뭐랄까, 우리 선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수업을 빠졌던 학생들에게 우리 지금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어? 네. 시험 칠 거니까 이제 알겠지? 복습해 이런. 엄청 좋은 서머리였습니다. 네, 교수님 논문 언제 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네. 생활문화학과가 있다면 이게 논문감으로도 뭐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고,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특히 이제 내용에 남았던 게 선한순환자라는 이야기였는데, 혹시 지영쌤은, 갑자기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영쌤은 내가 어떤 문화예술에 참여를 하거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울었던 적 있나요? 좀 까마득한데요. 메말랐어. 셈이 네. 필요해. 저 지금 어떡해. 메말랐나 봐요. 저도 이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생활문화 활동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만큼 문화예술을 이렇게 직접 하는 건 아니어서 또 그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평생상을 통해서 이런 분들 직접 만나뵈면서 조금 다시 한번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고 할까요? 한 번도 안 보셨나 봐요. 저희 합창 공연을 하면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맨날 울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꼬마달 얘기 들을 때 저는 두 번째 듣는데도 약간 울컥했어요. 네. 갑자기 불쑥 교수님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지금 썸머리 중이었는데.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하나 짚고 가자면 이제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사업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는 어떤 뭐 봉사나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 이제 어떤 공공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니 이렇게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조금 나눠서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듯한데 그런 활동에 대한 인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좀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생활문화를 즐기거나 생활문화를 통해서 어떤 삶의 동기를 얻었던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참여하고 있고 근데 아예 관심이 없거나 진짜 직장생활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삶의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인데 이것을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뭐 문화재단이야.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야말로 문화 소외계층입니다. 네, 맨날 밤새시고 실제로 문화 공연 보시는 횟수가 굉장히 일반인들보다 적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도 대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잠깐 댄스 동아리를 했었어요. 근데 전통 댄스 동아리였었는데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3달 정도 진짜 일주일에 막 2-3번씩 만나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딱 끝내고 와 끝났다 이제 그런 개운함이 있었는데 뒤풀이 때 가가지고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 감정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에요. 무슨 감정이지 이게? 그 감정이 너무 벅차올랐던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게 만들어준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성 교수님께서 선한 순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간이 자기가 좋은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그 맛있는 걸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싸가거나 아니면 데려가잖아요. 야 저기 진짜 맛있어 한번 가보자. 근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그런 친구분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신 분이겠죠. 근데 지금 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진짜 재밌는 거 있어요. 진짜 행복한 거 있어요. 같이 가서 해봐요. 그렇게 손을 잡고 끌어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리스펙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저는 진짜 따뜻하고 누군가에 기댈 수 있고 그런 마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선의 전환, 대우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성경희 대표님이 좀 마지막쯤에 우리도 재밌어야 한다, 이 활동이. 우리도 외롭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신 내용 중에 본인이 풀어놨던 고민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또 그거를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정규님.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희 단체의 고민이기도 한데 저희도 문화예술단부터 지금까지 해서 되게 오랜 시간 이 공동체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이런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이런 단체가 없으면 사실 문화예술이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치면 사실 이거를 해오는 사람이 없으면 보는 사람도 없고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도 가서 인력비나 저희 사업 개발 지원비 같은 것도 받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단체가 그렇게 좀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해봐요, 내년에. 네, 내년에는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네, 꼬마다리랑 같이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즐거운 반딧불이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뭐 운영 단체일 수도 있고 공간들이 좀 이런 활동 지속하려면 어떤 운영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얘기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공동체의 안정성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좀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풀의랑의 가을님은 또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도 이제 공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공간을 쓰는 거지 거기에 이제 전기세든 이런 운영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그 양쪽 공간을 다 돌리면 뭐 전기세 같은 경우도 뭐 50만 원이 넘게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뭐 유기농 커피하고 이제 좋은 먹거리를 이제 제공해드리고서 생협, 한살림 이렇게 이제 물건을 하다 보니까 이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상금비 이런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가끔 이제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그냥 이번 달은 못 받고 다음 달에 받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도 인건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나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인력과 이 지원 사업 하는 인력들이 이제 계속 풀로 돌아다녀서 이제 저희 물풀의 친구들이 저 회의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맨날 회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모되고 그래서 정작 그 일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도와주시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카페가 이제 석 달 동안 문을 닫으면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위축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민들이 예전처럼 즐겁게 이곳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지치게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죠? 누가요? 그거를 해주셔야 될 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보고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서혜란 선생님. 지금 얘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이, 우리가 그걸 지금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럿이 함께 이뤄내고 함께 지속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고민인데, 다행히 네, 저희의 이 고민에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뭔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눈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나이와 환경이 좀 돼야 되더라고요. 저희 팀은. 지금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1시간을 빼서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가 저희가 얘기하기를 50대 중반이어야 그래도 내가 나를 돌아볼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50대 중반이 되고 60대 중반이 되면요. 이제 체력적으로 또 이게 안 돼요. 뭔가를 같이 뭘 하기에. 내가 나를 돌보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함께 뭐를 해보려고 할 때는 체력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솔루션을 조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를 너무 거창하다. 하여튼 바라봐 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내에 저희가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 팀 내에 소우주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이 동아리는 발달장애 아이들의 동아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하는 동아리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좀 젊잖아요. 지금 50대 후반, 60대 중반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잘 하지 못하는 일, 예를 들면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고
그 세대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젊은 엄마들은 참 그런 걸 잘하거든요. 함께 하면서 젊은 엄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선생님, 여태까지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사는 게 삶의 목표인 거예요. 절대로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거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살았는데 물색 끓이다에 와서 여러 그린벗들을 만나면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폐 끼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야. 폐 안 끼치고 사는 건 나 혼자 사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살지 말고 제발 폐 좀 끼치자. 그래서 실은 그 소호주의 엄마들과 저희가 제발 폐 좀 끼쳐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하는 거에 저희가 막 참견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엄마들이 되게 감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활을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대요. 아이를 키우면서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고만 생각하는데 아이가 안 뛰면 제가 아픈 거야. 제가 뛰어야 돼. 왜 안 뛰는지 빨리 살펴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막 어지럽혀야 돼. 저희가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어지럽히는 게 정상이지. 공간을 깨끗이 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픈 거니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시각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50대 중반 60대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뛰니까 너무 좋아요. 생기가 들고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가 엄청 못하는 이렇게 기한 쓰고 만들고 우리가 어차피 공간을 유지하고 뭘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싫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 세대는 잘 못하거든요. 그걸 또 이 엄마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후다닥다 이렇게 해치워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저는 좀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여러 세대가. 어떤 한 세대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은 그게 고민이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아주 조금 빚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이 되고 실제로 이 고민이 해결될 만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성 모두가 함께 하는 거 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과 그거를 풀 수 있는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고민의 조금 해결 방식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르게 생활문화의 역할 내지는 효과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또 하나의 형태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은 그 문제를 같이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결함으로써 좀 남은 시간들을 이런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선생님들도 또 다양한 형태의 도움 받고 계시고, 이런 게 좀 순환하면서 좀 그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생활문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 처음에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오느라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오셨는데 선생님이 그런 생활이 끝나면 50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결말은 이제 이렇게 세대와 세대가 이제 서로가 서로 도우면서 상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일찍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셔서 조금 안심하면서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시작하신 게 물프레랑 이제 가을님도 그렇게 시작하셨던 거고, 그러면서 이 생활문화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좀 발견하시면서 꾸준히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마지막 그림이잖아요. 마지막 그림 한 조각. 네, 윤지연 대표님께도 지금의 고민 많으시죠? 뭐가 많아요? 고민? 고민이요? 많죠. 저는 논의논다를 하고 나서 항상 고민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나 없애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저는 저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진짜 30분밖에 못 잤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좀 불안이 생기면 그래서 조금 제정신이 좀 아니고 지금 당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좀 잘 안 들리고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의 고민을 여쭤보셨잖아요. 그쵸?
일단 시작부터 논의논다를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고민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는데, 일단 가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대부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혹은 뭐 용역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할 때는 좋은데 막상 이걸 내년에 또 할 수 있을지를 담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에 그 기획을 했던 것들이 너무 이제 아깝고 계속 발전시켰을 때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했지만 못해가지고 이제 하지만 어떻게든 언제든 어떻게든 하겠다 이렇게 저만 잡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그래서 혼자 놀다 가게라는 그 공간을 이제 공간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혼자 놀다 가게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중간중간 너무 힘들 땐 지원 사업에 그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사실 참가비를 받게 되는 거에 좀 제약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또 그 지원 사업비가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뭐 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300만 원, 500만 원 받아서 내 영혼을 팔지는 말자. 이 1년 즐겁고, 만약에 사람들이 무료로 오는 거에 또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참가비를 내라고 했을 때 이제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이후에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혼자 놀다 가게를 지금 3개월째 못하고 있는데, 그 4단계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저희는 뭐 처음에 자림 실험실이라는 청년허브의 그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청년청에서 하나 공간을 받아가지고 한 1년 7개월 동안 자립을 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참가비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임대료는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공간 운영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화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청하고 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한 2년 정도 또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을 해봤을 때 공간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오는 그 형태를 결합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사설 그 공간에서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고민과, 그리고 이제 자본이 어쨌든 드니까 그런 운영비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그리고 제가 공간 아까 운영하시는 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절로 진짜 돌아가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예 지원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간을 지키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거기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장사하시는 분도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때 느꼈던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괜찮을까? 만약 잘 안 되면 진짜 내가 거기 계속 지켜야 되는데 괜찮을까? 막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말이 기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생긴 이제 새로운 고민인데, 저희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1년 동안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버텨보자 했는데, 도대체 놀이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놀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1년 동안 하다가 끝나지 않겠다. 끝나도 예전 같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바꾸는, 어쨌든 저희는 매출을 내서 그 수익을 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의 고민을 올해 초부터 계속하면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또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뭐 생활문화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 단체 고민이죠. 그래서 놀이거리를 보내주자라고 좀 바뀌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논문 내용 중에서 공간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지금 논의논다 대표님이 운영했던 그 공간에 자주 갔었잖아요. 네. 본인은 굉장히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거기 가면 잤습니다.
아니, 보드게임 하라고. 항상 손님이 없는 시간에 갔어요. 중요한 건. 네, 손님 없는 그 늦은 시간에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그러면 우리 짐을 다 정리하고 저희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논이 온다 가게에 놀러 가자. 그래서 간 다음에 저는 잤어요. 네, 진짜 주무셨어요. 보드게임 너무나- 하라고 해보자라고 해도 안 하시고요. 여기는 내가 정말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물론 공간 운영자는 답답하겠죠. 저 사람 왜 우리 업장에 와서 자고 있나. 그러니까 왜 집에는 안 가시고. 아늑한 방처럼 꾸며가지고 막 빈백 입고 와서 진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싹 다 바꿨어요. 그 테이블 그 이후로는 안 의자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걸로. 저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위안이었어요. 네, 잠은 집에서 주무시라고 하는 걸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네,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위안이었고 굉장히 에너지를 얻고 그러니까 텐션이 쫙 떨어졌을 때 공간에 가서 쫙 좀 올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제가 잠깐 오늘 반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논다에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시냐 여쭤봤을 때 공간을 이제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저희 같이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뭐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어디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네트워크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어디 가서 뭐 문의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그 공간에서 하는 플랫폼들을 컨텐츠를 채우려고 하면 되게 힘이 많이 들고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뭔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좋고, 왜냐면 그분들이 카페나 이런 데서 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만약에 대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고 한다면 좀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공간이 안정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그 운영하는 곳에서도 되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가 여기에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재참여율도 높여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를 저희가 사실 뭐 간이나 어떤 단체들이 이끌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막 많아지고 막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발굴하고 그렇다고 그걸 막 지원 사업처럼 막 이런 조건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려면 오래 유지돼야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길 가다가 저긴 대체 어디야? 라고 5년 정도 걸린다고 이제 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간이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돼야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없어지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고, 그런 공간들에 대한 정보가 재단에서 이제 아카이빙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서울혁신파크에 이제 입주해 있을 때 파크에서 대관을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항상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은평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 30대 분들인데 한 번도 여기를 올 일이 없었대요. 아니면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는 이제 산책하러 가끔 오시거나 그래서 그런 분 아예 여기가 뭐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공간에 그 접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되게 탐문하듯이 다른 이제 어떤 모임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여긴 어떻게 대관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개인들한테는 그런 대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장벽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지금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공간 자원과 그 공간이 필요한
콘텐츠 자원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간이 좀 잘 이용되려면 개방이 필요하고 그 개방된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을 알리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과 매칭되는 것 그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재단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재단은 찾아가는 그 예술교육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런 활동의 일환인 것 같아요. 소문날 잔치도 화이팅. 네. 그리고 서혜란 선생님도 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좀 비슷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까 또 송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공간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동일한 말씀 해 주셨어요 어제. 그렇죠? 동네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저는 이제 문턱이 낮은 공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그 혁신파크 내에 양천리 갤러리가 있어요. 네, 그 혁신파크가 있는 녹본동의 옛 지명이 양천리 아시죠? 거기에서부터 의주까지 천리, 부산까지 천리. 그래서 양천리 갤러리인데 되게 촌스럽잖아요, 이름이. 갤러리 자체도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한 건데, 손바닥만 하고요. 너무 조그매서 그림을 몇 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래도 혁신파크 내에서는 꽤 핫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입구거든요. 정식 입구가 있지만 정식 입구에는 주로 차가 다니는 데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인데, 거기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 생애 첫 개인전이라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생애 첫 개인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근데 그게 거창한 곳이면 절대로 그런 시도조차 못하는데, 워낙 촌스럽고 조그매갖고 좀 해봐도 될 것 같은 좀 만만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걸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생일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단순히 딱 그림만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뭐 다른 걸로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잘하는 어떤 그것으로 약간의 전시를 하면서 지인들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그걸 사람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해보는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동네마다. 그래서 뭐 거창한 전시장, 거창한 갤러리, 또 혹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우니, 저긴 만만해서 내가 그림을 걸어도 혹은 내가 찍은 사진을 걸어도 몇 점 안 걸어도 되고, 촌스러우니까 이렇게 막 삐까뻔쩍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들이 저는 동네마다 좀 있어서 동네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60회 생일이면 60회 생일을 좀 뭐 어디 가서 막 비싼 거 먹고 이것도 좋겠지만, 그거 말고 나의 60회 생일을, 나의 60년을 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고, 내 어렸을 때 사진부터 지금의 나까지 이렇게. 그래서 뭐 모든 은평 구민이 다 관심 있지 않죠?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몇 사람이라도 와서 그거를 보고 그렇게 셀러브레이트 해주고, 또 그렇게 막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보는 그런 공간들이 동네마다 있으면 참 조금 더 이렇게 질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네, 공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비싸가지고 땅값도 비싸고, 그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착오가 없잖아요. 네. 그런 착오가 있어야 상상도 할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양천리 갤러리에서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런 상상력을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 공간들이 정말로 지역 여러 곳에 생겼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할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두 분도 조금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정빈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런 홍보,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좀 네트워크망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여기 가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뭔가 인력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력비가 있으면 투잡 안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니까 네,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개인이 점유하는 게 아니고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려면 언제나 같은 컨디션에서 좀 오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그 시간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쪽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공간을 지켜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 없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대신에 그 공간을 지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의 개방성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인력이 마련되어야 하니 그 인력에 대한 보상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혜경 선생님. 사실 진간동의 은평동탄 안에서만 계속 있다가 이 소문날 잔치를 하면서 여러 공간들을 알게 되고 저희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보고 너무 신났어요. 네. 그래서 같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찾아가고 근데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면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누군가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너무 잘 타면 저희가 그 위에 잠깐 앉아서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생활 문화가 되려면 좀 더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이런 이렇게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파급력은 되게 높고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또 서서히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치화되거나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원하는 이제 행정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이제 일생이 긴다 하면은 몇 년 안에 이제 이게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봐주실 수 있는 이런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저의 멘트는 이제 줄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함께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또 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선생님. 올해 물풀에는 재즈 싱잉 그거 하나요?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잠깐 쉬고 있다가 조금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8년 동안 보컬 말로 제주 보컬을
재즈 보컬리스트가 이렇게 같이 주민들과 함께 이제 해요. 그래서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회, 이제 발표회 같은 거 하는데 너무 그 모습들이 내가 봤던 동네에서 봤던 그 엄마들이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 보이고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이게 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얼렁이 끝나고 이런 활동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물프레랑과 물프레 북카페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인스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북에도 이제 소식을 올리고요. 이제 좀 멀지만 가까이 오시면 저희가 다 설명해 드려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저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또 은평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와주시고 이제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무료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네, 주차 무료고요. 많이 가주시고, 제로 웨이스트죠. 네. 마을버스가 한 번에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정빈님, 꼬마달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아동복지 시설 운영을 하거나 하는 대상이 보통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나 청년인데, 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지역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자원을 좀 개발해 나가는 게 저희 앞으로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반기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은 없어요? 하반기에요. 저희가 지금 공연은 당장 안 하고 있고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랑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지금 신청을 해서 그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비대면 교육 같은 것도 좀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목공 교육 하시는 거예요? 저희 댄스랑 그리고 밴드, 합창단 그리고 우쿨렐레, 기타, 노래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목공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저희 페이스북 꼬마다리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꼬마다리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 교육하는 모습이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논의논다 윤지현 대표님. 계획 있으시잖아요. 계획이요. 계획은 일단 저희가 놀이 큐레이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런칭하는 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혼자 놀다 가게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그 공간 중심으로 은평구 생활문화인데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희 전국적으로 혼자 놀다 가게를 좀 퍼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간 놀자 이런 것도 놀이입니다. 놀자. 죄송합니다. 놀이로 이제 노는 거니까. 네, 월간 놀이? 네, 월간 놀이입니다.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이나 이제 놀이들 그동안 갖게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되면서 저희가 보드게임 대여 서비스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알고 있는 것들만 빌리는 거예요. 할리갈리, 루미큐브 막 이렇게. 그래서 되게 많이 정보가 부족하구나. 이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놀이를 보내주자, 이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취향 맞춤 추천 놀이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런칭하는 거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걸 말해도 돼요? 네. 논의논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 논의논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그리고 혼자 놀다 가게 인스타도 있고요. 그런 데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좀 이상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편집해서 올려주시나요? 편집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오늘 30분밖에 못 자고 오셨는데, 네. 은평. 그 부분 꼭 잘라주세요. 너무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은평 구민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구민분들이요. 저도 이제 은평구민이 된지 한 3, 4년, 4년째 된 것 같은데요. 은평구 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볼까요? 네, 은평구 사람입니다. 윤지연님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저희 이제 원래는 이제 중간에는 고유 연규 있고 마지막에는 고유 애란 있잖아요. 네, 우리 또 마무리 정리해 주시는 서혜란 선생님께 앞으로의 계획과 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의 그 비전이 은평에서 혹은 뭐 다른 지역이어도 좋고 수채화로 이런 행복한 그림 동아리를 좀 하는 거가 저희가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내가 행복하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 현 상태를 알아야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림으로 만나는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를 들여다봤더니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게 좋더라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함께하는 그림 친구들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저희가 막 밖에 나가서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 먹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행복한 거 너무 미안하다. 뭔가 이 행복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면 나누는 마을 화가라고 해요. 제가 마을 화가라는 말을 쓸 때마다 제 실제로 그 화가 친구들이 네 맘대로 마을 화가라고 붙이냐 막 이렇게 저를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니네 동네 가서 마을 화가라고 했냐? 우리 동네에서 했는데 왜 참견이냐? 뭐 이러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들끼리 그냥 그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되게 신나요. 그냥 이름 앞에 붙이는 호칭이 바뀌어서 행복하다라 그러면 그것 좀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러한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처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같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품 안에 3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품 안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또 중간 사람, 아이가 같이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중간 세대는 일하는 세대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들이 생산해낸 이 어린 세대를 이제 잉여의 시간을 살게 된 또 이 노인 세대가 함께 보듬어줘야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모두 우리 손주는 아직 없지만 우리 마을의 할머니가 되자. 그래서 마을에 있는 손주들 우리가 다 돌본다. 이렇게 좀 그런 거를 해보자. 근데 뭘로 돌보겠어요? 그림 그리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애들 데려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을을 꿈꿉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하는 저희의 소원입니다. 역시 저희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30, 40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 유지 비결이랄까? 그런 거라도. 선생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이를 기르는 게 마을이 같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손녀를 기르려 오셨던 분들이 이제 보다가 이런 것도 기부해 주시고,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저희 물 못 줘갖고 막 이렇게 할 때 와서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 먼저 한 세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만 있는 시간보다 좀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좀 더 아이도 그렇고 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활 문화와 함께하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관동에서 먼 길 와주신 유혜경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정빈님 혹시 아쉬우신 말 있을까요?
저요? 네. 혹시 이런 생활문화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단체나 이런 곳이 있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아낌없는 지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비님의 말씀으로 저희 이제 은평 생활문화 반상회 7월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지금 오늘 5회 마지막 정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모임이 이제 앞으로 옆에 계신 별별국간 성경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은평 공간이음 사업으로도 이제 이어지고 그 사업 이후에는 은평 문화 네트워크로도 이어져서 저희들의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들이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임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영쌤? 네, 맞아요. 오늘로 평생상의 라운드 테이블은 이제 끝나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이음이나 네트워크 사업으로 계속 이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네. 그러면 끝내기 앞서서 나한테는 질문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하셨던 성경희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속 저희 반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모임을 지속해 왔는데 이제 성경희 대표님 말씀을 듣고 지금 앞에 유튜브 댓글이 많이 달려 있다고 하셨는데 짧게 대표님 소감 말씀, 마무리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 아니라 여기에는 은평 공간 이음에 대한 홍보 부탁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로 하겠습니다. 은평 공간 이음 사업을 이제 냈는데 아까 누누이 얘기했듯이 우리 공간도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공간들끼리 그 작은 바위들끼리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하반기에 또 얼마 안 남아서 5군데 우리가 같이 만났던 공간 중에 문화적 저 말 때문에 되게 헷갈렸다. 예,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5군데가 같이 뭔가 공동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뭐 홍보하려고 그러면 홍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5군데가 같이 동시다발로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동시다발로 이렇게 같은 사업을 홍보하고 그러면은 이런 공간도 있고 저런 공간도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출발했는데 그런 홍보도 같이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도 같이 한번 2-3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모이지 않았고 10월 6일 날 만나서 이제 뭐 하고 싶은지 만나서 얘기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하반기 안에 맞춰야 되는데 네, 고민입니다. 네, 성경희 대표님의 소감은 은평 공간이음 사업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은평 공간이음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댓글을 좀 볼까요? 네. 조금만 볼게요. 한 1분만. 굉장히 댓글이 많아서 네, 엄청. 몇 가지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영쌤 읽어주시죠. 네, 문화가 더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느낌이 들어 좋네요. 청소년 친구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좋네요. 물풀의 파이팅!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내려주실래요? 전국 곳곳에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꿈아달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응원 댓글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진작 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은평에 소중한 사람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계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문화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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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댓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네. 저희도 아쉽고요. 이거는 좀 정리해서 후기를 남기는 식으로 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종료 시간 3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게 제 이름은 정장희입니다. 네, 속기 하시는 선생님. 네네. 잘 보이게. 네, 제 이름은 정장이고요. 네. 네. 저희가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부탁하신다고 네. 은평 상상 컨퍼런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은평 상상 컨퍼런스 기간 중에 구글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중에 5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닿는 마당에서 공개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희가 평생상에 여기서 종료하지만 이제 어떤 다른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요. 또 지난 반상회는 저희 은평문화재단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직 공개를 안 하신 영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공개해 주시나요? 네, 조만간 편집을 다듬어가지고 네. 한번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은 편집본으로 영상 지난 반상회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평 생활문화 반상회, 은평의 생활문화 시대와 함께 가다 마지막 5회 반상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